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현재는 또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낙폭도 크지는 않고 오늘은 딱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변동성이 컸던 지난주를 뒤로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번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그대로 국내 증시 이어받으면서 개장 이후 꾸준히 혼조세를 보이며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19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91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1906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900포인트 사수가 위태롭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1920포인트 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시초가를 하회하며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 외국인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이 282억 원, 기관이 520억 넘게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수 역시 부합권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5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08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 초반 51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506포인트와 51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8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 5억 원 매도로 대응하고 있고 기관 역시 6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강세를 지속하다가 현재 하락 전환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0전 상승한 1127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 우려와 중국의 긴축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주말보다 2원 20전 상승한 1130원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쏟아진 데다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이는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IT주가 모처럼 급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장 초반 강세 보이던 LG전자만 현재 파란불 들어오면서 0.1% 약 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기대를 타고 주요 보험주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1% 이상 오르고 있고 동부화재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금융주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역시 금리 인상 기대를 타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2%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가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3% 급등하면서 전 종목의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본입찰 마지막에 오늘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만 홀로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0.8%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대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은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2% 이상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역시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키와 수주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권사 분석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테마주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G20 기간 동안 터키와의 원전 수주가 결렬됐기 때문인데요.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 10%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10%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BHA가 8%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현재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내일 앞둔 금통일 기대감에 금리 인상도 앞두고 지수 방향성이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 인상 기대감에 보험주와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정은성 팀장님 그리고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월간 종목 배틀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게임이 될 텐데요. 지난 10월 18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결과는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2.8%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아쉽게도 정은성 팀장님의 LG전자가 마이너스 6%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간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은성 팀장님의 LG전자부터 살펴볼까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종목이다. 현 시점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예상을 빗나가며 LG전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차 손절가로 정해주신 10만 원 선을 하향 이탈했는데요. 기관이 물량을 대거 내놓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아니면 LG전자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할 시점인지 잠시 뒤 정은성 팀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의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봅니다. 시장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내년 중국의 굴삭기 판매 급증은 지속이 될 것이고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일이었죠. 장중 29,750원까지 올랐었지만 이후로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결국 최종 수익은 2.8%가 나왔습니다. 자, 정우성 팀장님의 LG전자부터 살펴봅니다. S&P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이 LG전자의 해외 신용 등급을 좀 한 단계 낮췄다라는 소식도 들려요. 네. 예.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안 좋은 소식만 들리면서 주가 역시 좀 힘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10만 원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손절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차적인 손절가는 지금 딱 보면은 9만 5천 원 선을 지지선으로 좀 어떻게 이것을 지지할 것이냐, 지지하지 못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역시 IT들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역시 소외를 받고 있는 것도 향후의 경쟁성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LG전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초기 시장은 항상 삼성전자라는 어떤 경쟁사에게 막히면서 초기 시장 점유율을 하지 못한 상태지만은 이후에 이제 착실하게 시장 점유율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제 주가의 반등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소 힘든 시기를 거칠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LG전자의 충분한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따라서 손절을 하신 분들은 재매수가 지금 가능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손절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오히려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정도, 한 종목 정도는 길게 그냥 이거 뭐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은 꼭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LG전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감은 많지만은 지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향후에 이제 경쟁성 확보가 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어떤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길게 보시면 언젠가는 수익을 꼭 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박성일 연구원님의 두산 인프라코어 점검을 다시 한번 받고 가죠. 어떻게 해볼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금요일날 5% 이상 좀 급락을 하면서 중국 증시 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중국 쪽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은 아직은 금융시장에 좀 많이 우리나라에 못 미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하루에 5% 급락을 하고 이런 일들이 크게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거의 하한가를 맞아 5% 정도 빠질 텐데,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영향이 조금 국내 중국 관련 주식들한테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서 중국 원양 자원을 비롯한 다른 종목들 또 조금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셨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증시를 좀 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제시해주신 월간 종목 배틀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체크하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정우성 팀장님께서는 오늘 KTNG를 들고 나오셨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은 신세계를 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정우성 팀장님의 KTNG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63,800원.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신세계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오늘 1.2%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반등이 있는 상태인데요. 56만 7천 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우성 팀장님, 네. 술, 도박, 담배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하세요? 글쎄요, 네. 뭐, 지금 현재를 본다면 내수 시장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나라에 한정된 시장이 아니거든요.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담배라든가 아니면 홍삼,
이제 담배가 이제 주력 상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결국 이제 러시아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에 담배 활로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KTNG를 선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의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난 옵션 만기 이후에 주가 급락을 했지만 이 만기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본다 그런다면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아직은 안정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 가정을 한다면 이때 흔히 이야기하는 경기 방어주의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코스피는 조금 약보합 또는 강보합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안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뭐 KTNG의 어떤 바람직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이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요. 실적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주가 급락을 했던 것이 바로 성울 리조트에 대한 M&A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결국 지금 현 상태의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다소 이제 비싼 가격에 매수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났었는데 사실 비싼 가격에 매수한다 그러더라도 KTNG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보유 자산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재무적인 부담감도 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과연 성울 리조트를 비싸게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향후에 성울 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KTNG가 동반 성장을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성장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울 리조트에 대한 M&A는 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을 했다 그런다면 이것을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잠시 본다 그런다면은 일단 매수 단가, 지금 현재는 주가가 67,300원대인데요. 이 주가는 잘 보면은 62,000원대가 하나의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62,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조정을 받고요. 62,000원대를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2,000원대.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 하락을 했어도 62,00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은 전혀 이제 손절이 아주 짧게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62,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7만원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TNG 손절가를 바트 잡아주셨는데요. 62,000원을 손절가로 주셨고 목표가는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KTNG에 이어서 신세계 역시 M&A 소리가 들립니다.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세계를 들고 나오신 이유 박성일 연구원님께 들어보죠. 예,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인수한다고 해서 일단은 들고 나왔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경기 방어주 좀 위주로 보고 있는데 KT나 신세계를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신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이마트나 백화점 사업 부분이 대부분 사업하는 영역에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마트나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 특수 효과를 노린다고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연간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11월, 12월이 가장 최고점일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연말 특수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고 그것이 주가에 가장 잘 반영이 되는 종목입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내수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을 잘 발생시키고 있고 이슈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마트 사업을 또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한다고 봐서 신세계를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신세계 같은 종목들은 크게 일봉에서 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주봉상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55만원 정도가 최근에 60주 이평선 정도의 지지를 받을 텐데요. 이 부분이 지지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신세계는 크게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63만원 정도, 63만원, 65만원 이 사이 정도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에서 고점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12월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왜 팔고 나갔는지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한 충격에 대한 해답을 누군가가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사가 될 테고요. 이럴 때 좀 경기 방어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좀 옳지 않은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 4주 뒤죠. 12월 13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전문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꼭 발빠르게 장중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5299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1월 5일에 매수를 했고요. 96,050원에 100%를 샀다고 하십니다. 1년 정도를 보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남기셨어요. 아시아나항공을 1년 정도 가지고 계신다 그래가지고 100%를 매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주식 투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매수했던 단가가 9,650원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잘 보시면요. 지금 현재 주가는 10,000원대를 고점으로 형성하고 있고요. 9,000원대를 저점,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9,000원대를 이탈하면은 또다시 8,000원대로 내려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매수하는 단가가 제가 볼 때는 9,000원대 초반이면 100%를 매수를 하고, 10,000원대 초반이 10,000원대 정도 가지고 주식을 판다. 그런 어떤 전략이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건 단기적인 접근이고요. 진짜 장기적인 접근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과연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인가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환율의 하락수가 둔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환율은 계속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충분히 1년 동안 장기로 본다 그런다면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요, 현대차, 기아차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없어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수요는 아직 많거든요. 그만큼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10,000원대까지 가신다 그런다면 아무리 100%라 그러더라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100% 들어가시는 건 부담스럽다라는 말씀 모든 전문가께서 공통적으로 내주고 계신 의견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NK가 들어와 있는데요. 14,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산에서 문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는 8856님이시고요. NK를 14,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 이 종목은 박성일 연구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NK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손실을 감내하고 있으실 텐데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NK 같은 경우는 조선용 소화장치나 자동차용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조선이나 자동차의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못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업황은 좋은데 실제로 NK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분기별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큰데 이런 이유 자체가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봤을 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지금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불균형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000원에 사셔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데드크로커스가 나실 때 팔지 못했다는 점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실수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60일 이평선 부근에 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또다시 매도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실이 크시겠지만 매도를 제가 추천을 드리긴 조금 애매하고요.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시면 미련 없이 전부 다 파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빠지고 있는데 왜 그것이 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도 없고요. 그에 따른 어떤 리포트나 분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의심을 해보시고 좀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차트나 수급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선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증권주 중에서 한 종목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들어와 있는데요. 4207님께서 대신증권을 15,600원에 사셨고 비중은 한 15% 정도 있으십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샀는데요. 증권주가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정선 실장님. 네. 예. 글쎄요, 증권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의견은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대신증권이라는 것이 하나의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사실은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모멘텀, 즉 차별화된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대신증권이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브로커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펀드에 대해서 특화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뭔가 CMA에 대해서 획기적인 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것이 대신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신증권 매도한 이후에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의 대장주라고 한다 그런다면은 대우증권, 뭐 제가 볼 때는 뭐 향후 더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것이 삼성증권이고 중소형 증권사에는 오히려 뭐 동양종금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는 전략을 저는 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요.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화케미칼을 볼 텐데요. 한화케미칼을 매수하신 분은 3964님이시고요. 32,000원에 15%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내려가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손절 시기를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박성일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화학이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주도주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케미칼 자체가 지금 차트를 크게 깨고 내려가지 않았고 하나케미칼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에 5% 오르고 4%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등락을 많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3만 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가 섞인 목소리들이 오늘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화학에서 탑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자체가 보고 있는 것 자체는 내후년까지 2012년까지는 LG화학을 비롯한 화학 업종은 굉장히 스트롱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자체는 지금 매도를 하시는 건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일 이평선은 깨진 지가 좀 오래됐고요. 지금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케미칼 자체는 태양광 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보기에 싸게 샀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 싸게 산 회사 자체가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성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탈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하시면 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조금은 인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을 문의하신 분은 5314님이시고요. 하나케미칼 이어서 효성을 볼 텐데요. 이 효성을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도 122,200원이실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 정우성 팀장님, 네. 효성도 좀 함께 봐주세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화학이라든가 섬유, 무역 부분에서 고른 성장이 나타나면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주가도 역시 상당히 그에 따른 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최근의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것이 효성의 어떤 주가에 관리했던 부분들이 좀 기관 투자자였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일부 차익 실현이 나서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5월달에 61,000원을 저점으로 13만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그런다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를 겨우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122,200원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직은 하락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이 상승 추세가 이탈이 된다 그런다면은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좀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라고 할 수 있는 11만 원대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빠르게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VSS의 정은성 팀장님,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 신청하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금호정기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3시 방송 3부 방송 시작을 하자마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